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영국의 심령 여행자 그레이크 해밀턴 파크는 지난 5일과 11일 두 차례의 라이브 방송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의 운명과 중국의 미래 문제 등을 예언했습니다. 파크는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연임하지 못할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 중간 선거가 민주당원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양원의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파크는 매우 중요한 문제는 미국을 어떤 사람이 다스리느냐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과 별 차이가 없어 바이든의 뒤를 이을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푸틴에 관해 파크는 언론에서 푸틴이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은 확실히 티가 난다. 실제로 지난 5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크는 푸틴이 결국 그의 장군들에 의해 파면될 것이며 러시아에서는 정부 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은 곧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이 파크에게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크는 지금 중국은 철저한 유물주의 정부이다. 마오주의는 유물주의로 그들은 무신론자이며 신을 믿지 않을 것을 표방하며 불교와 도교를 말살했다. 중공정부의 도시봉쇄 정책은 중국인들에게는 큰 사건으로 인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파크는 현재 지도자는 해임될 것이며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 지도자는 향후 몇 년 동안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곳, 몽골 같은 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며 결국 순환의 사상은 중국 정치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파크는 중국은 세계가 미워하는 기아이자 동시에 세계의 희망이다. 중국에서 일어난 많은 일을 서방 언론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중국이 바로 배후의 도화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트위터에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중국 군함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하마터면 민간 여객기를 명중할 뻔한 동영상입니다. 5월 24일 호버크래프트 SAR 조종사이자 에어버스 기장 존 카터는 트위터를 통해 민간 항공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날고 있을 때 항공교통관제소가 갑자기 여객기에 경고를 보내 적각 90도로 좌회전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조종사들은 예정된 항로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바다 위에서 하늘로 발사된 것을 발견하고 발사 과정을 모두 촬영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 칼럼니스트이며 잠수함 전문가이자 군사 전문가 서턴은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한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영상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양안전국의 공고에 따르면 중공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해역은 진입이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5월 20일 중공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은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기와 겹친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 머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러우 전쟁 이후 첫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H-6과 훈련을 위해 Tu-95 전략 폭격기를 파견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까지 침범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서 이번과 같은 연합 전략 폭격기 훈련은 단기간에 계획할 수 없다. 이는 양국이 오래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 당국은 5월 17일
16개구의 모든 사회적 제로 정책이 해제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상하이는 현재 봉쇄, 관리, 방역 세 영역에서 총 7만 1,141개 2,322만 명의 시민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상하이의 한 지역에서 또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인터넷에서 폭로됐습니다. 현장에는 따바이가 있어 구경꾼들의 촬영을 막았지만 사망자가 살던 동네는 여전히 통제구역이며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영상을 유출한 폭로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상하이 자딩구 장교진 자하이 야위엔 단지에서 주민이 집에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층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자 한 남성이 절대 사진 찍지마, 의미 없다라고 말했고 찍지마, 사진 찍지마 라고 말하는 따바이도 있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하이에서는 연일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상하이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 봉쇄된 단층 건물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팡창병원에서는 악취가 심하고 노인은 자신의 분뇨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인민의 생사를 무시하는 것이 무슨 사회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하이 전염병 발생 상황은 당국이 제로로 통제하고 있어 시민들이 굶주리고 심지어 굶어 죽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동영상에는 고층 빌딩에 사는 한 여성이 배고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성은 건물에서 뛰어내릴 듯하며 너희들이 나들어 죽으라는 거냐? 이게 상하이냐? 나 모모는 맨날 상하이에 있다고 자랑했는데 상하이에서 굶어 죽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래층 경찰이 자 오늘 꼭 먹을 것을 배달해 줄게요. 됐지요? 라고 소리쳤고 여성은 다시 매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아야 되나?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당신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그녀는 이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고 잇따라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지난 4월 상하이 푸동에서도 기아자가 발생해 따바이 여러 명이 침대에서 죽은 사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5일 다수의 상하이 주민들이 대거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징항구 난징시로 거리에 관청 앞에서 한 청년이 앞장서서 법을 존중하고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웨이보의 난징시로 거리 사건에 2달 동안 어떤 살코기도 보낸 적이 없다. 유일한 육식은 지난번 유명한 구더기에 쩐 베이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전염병 없는 동네도 여전히 외출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신용은 이미 파산한 지 오래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